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이유로 대전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지인의 결혼식 사회 문제 때문에 토요일 오전 라이브를 또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컨텐츠 정도는 또 한번 마련해 돼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의리를 지키고자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고개를 빼꼼하고 뒤밀었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이 내용은 토요일 오전 제 시간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그동안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들 좀 즐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출연하는 방송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라든지,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들의 현 주소, 누군가는 정치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어떤 방송사의 앵커가 되어 있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주요 앵커 직군들, 언론인들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봤는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이게 공개를, 구독 목록을 다 한번 쫙 한번 해볼까 했는데, 와,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이미 구독을 하고 있어서 어떤 건 내가 구독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이거를 구독을 안 했었구나, 구독을 안 하고 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잠깐 지나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자주 좀 보고,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의 채널들은 공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진영에 대한 접근, 오해 이런 거는 또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 유튜브 채널들끼리의 어떤 분쟁이나 각자가 선호하는 채널들은 서로가 우리가 터치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특정 유튜브 구독을 눌렀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차, 참고차, 또 혹은 실제 좋아서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 보기도 하고 취재 삼아 보기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아예 배제한 거는 어떤 채널들이냐면 세이브 코리아나 전광훈류, 전한길류,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들도 구독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취재 차원에서 제가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걔네들 채널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나가는 채널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나갔던 채널들 잘 커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 혹은 참고차 보고 있는 채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니만큼 가볍게 즐기는 채널이라고,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바로 먼저 바로 뉴스토마토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열심히 제가 2024년 한 해에 했던 채널, 지훈이 형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사실 지훈이 형님 이전에 뉴스토마토 제작진분들이 워낙에 친절하신 분들이고, 출연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정성을 다해주시는 분들이어서 제 개인적인 실제 호감이 큽니다. 와, 근데 벌써 73만 명이에요. 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게이트의 보도 이후로, 명태균 관련 보도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엊그제가 50만 같은데 벌써 73만이 됐고요.
과거에는 공개 방송까지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게 큰 행사잖아요. 오프라인 행사를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전 직원들이 주말에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뭐랄까 이제 효능감들을 또 한 번 느끼려면 100만 구독자쯤 또 달성해야 공개 방송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자주 이 구독자들과의 오프라인 소통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도 혹시나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뭐 구독해 주시면 제가 월요일과 뭐 목요일 정도에 나가니까요.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토마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토마토 언급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어떤 일종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서랄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령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함께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제가 주로 쇼미더 민심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쇼미더 민심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자료가 격주로 이 오마이티비에서 격주로 다룹니다. 격주로 미디어 토마토를 다루는데 ARS 조사여서 시청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은 여론을 반영하는 것. 그럴 거면 여론조사 뭐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 토마토에 나가서도 생방 중에 설명드렸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최근 들어 이제 급동이 마려운 사람들은 민주진보 진영이 아니라 또 중도 무당층도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극우 가짜 보수 세력들로 불리는,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어떤 여론조사든지 열심히 응답을 하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고 할 뿐인데, 이런 방송 왜 하냐고 이제 구독 취소한다 막 이제 이런 댓글들도 많고,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접이 조금 빠져나간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실 건, 뉴스토마토가 의혹 차원에서, 의혹 및 검증 차원에서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 보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뭔가 동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탄핵 이후에 우리가 또 내란 사태를 진압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지만 여당의 자격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공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내란을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내란범,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 대한 비호,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의 가담자이거나 내란의 준내란 세력이라는 표현을 전 자주 하는데, 손절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집단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날 진실들이 범보수, 나아가서는 극우 가짜 보수 세력의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뉴스토마토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굳이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꼭 구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이거는 뭐 제가 이름이 걸려 있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여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이제 벌써 지금 녹화 시점 8,400명 정도 됐는데요. 여긴 뭐 하는 채널이냐? 박영식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종합예술인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 안에 개그감, 제 안에 어떤 지랄 발광적인 요소, 약간 시쳇말로,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약 빨았다 싶은 내용을 만나보고 싶으시면
게으른 벌꿀즈나 뭐 혹은 시방쇼로 가시면 되는데, 게으른 벌꿀즈의 텐션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뭐 소거나 비속어나 뭐 비속어나 은어나 뭐 약간의 욕설이나 유튜브 감성을 좀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팟캐스트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얼굴 까고 팟캐스트는 못 했었는데, 유튜브는 어쨌든 얼굴이 나가는 거니까 이 얼굴이 등장한 채로 제가 완전 이렇게 고삐 풀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게으른 벌꿀즈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거 뉴스버스 방송 함께했던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주요 방송 컨셉이 타임어택이라서 5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앞에 5분 마중물 토크로 떠들고 타이틀 돌리고 55분 방송한 다음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네,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뭐랄까, 뭐 출연료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 좋은, 효율도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제작진분들의 복지도 제작진분들의 복지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채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채널 대표자 분들 혹은 제작진 분들이 정말 그 밥 하나는 끼니 한번 거르지 않고 사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김태현 기자랑 제가 날이 갈수록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보, 나 또 혹시 게으른 벌꿀즈에서 뭐 먹고 올지도 모르니까 저녁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도 돼. 저녁은 뭐 당신 혼자 먹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 우리 대표님이 아주 뭐랄까 솔찬히 식사도 챙겨주시고 뭐 간식도 챙겨주시고, 뭐 또 이렇게, 제가 목이 좀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제일 심쿵했던 거는,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회장님이라고 부를까?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약간 방송에서 콜록콜록 하는 것 같으니까, 야, 저 알지도 못하게 은근슬쩍 이렇게 그 사무실에다가 배즙 놓고 가셨지, 무가당 리콜란가 그 사탕 놓고 가셨지,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우리 설 때 녹화를 많이 했는데 떡국을 요리를 해오신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뭐 채널 이사장이라고 하셔도 뭐 무방하신 분이, 흔히 얘기하면 이제 투자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주, 그래, 물주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운영진의 일원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떡국을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알지도 못하게 은근슬쩍 이제 막 주전부리 같은 거 채워놓으시고,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훌러덩하고 가버리시는 분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스튜디오 주변에 있는 맛집이 있으면 항상 들러서 간식 사놓고 그냥 가시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게으른 벌꿀즈의 채널은 말은 게으르다고 하는데 다들 부지런하신 분들이고, 실제 좀 사람 냄새 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뉴스토마토 때도 한번 전체 회식 때 뉴스토마토 그룹 전체 분들에게 한번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토마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오늘 살다 보면 저도 방송국에서 정말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봤고요. 정말 1분 1초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허다합니다. 뒤돌아서면 바로바로 만나는데, 근데 이제 방송사 쪽을 아예 이제 다 뭐 저의 어떤 인맥으로서의 언론인들 뭐 혹은 방송국 다니는 그런 직원분들을 뭐랄까 좀 차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으로서 만나기에도 직업 전문성은 뭐 그쪽이 더 있을 수 있으나, 유튜브 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되게 따뜻하다고 느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아서, 저한테 게으른 벌꿀즈나 뉴스토마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좋은 성과를 함께 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어쩔 땐 조롱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공직자 검증이라는 어떤 기치로 어떤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이나 좋은 방향으로의 에너지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방송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도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 방송국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저도 되게 뾰족뾰족했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서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마음도 좀 편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실수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제 스스로도 뭔가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밥도 맛있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도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게으른 벌꿀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 그만하자. 게으르게 하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좋은 방송이라는 차원에서는 오마이TV도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나가는 방송은 곽수산의 정치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산씨 자체가 긍정적이고 밝은 캐릭터고요. 그리고 정치라이브를 사실은 더 많은 그 횟수의 출연을 부탁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방송 일정 때문에 2번 이상은 이제 출석을 하지 못했어요. 참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안을 주셨지만 제가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지금 제가 나가는 곳은 저녁팀이든 오전팀이든 여기 편성 팀장님이나 저녁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대표님이나 다 좋은 분들이어서 자주 찾아주셔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사람 냄새 나는 인간들인 것 같더라고요. 덩치가 너무 크다. 230만 채널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계엄 선포 이후에 오마이도 나름 이제 떡상을 했죠. 단독 보도한 것도 많고 사실 굉장히 소규모의 인원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30만 구독자가 있는 채널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아닐까. 그건 뭐 돌려 얘기하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직원분들한테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 노동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 대표님께서 보너스를 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죠. 다만 이제 제가 느낀 건 다 좋은 분들이세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의 방송 환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출연자 귀한 줄도 알고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방송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오마이TV와 더 많은 방송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기대 또한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또 차차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차례 제가 좋은 제안들을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잘 받아주시고 배려해주신 오마이TV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도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제작 환경입니다. 아마 수산씨가 동의할 거예요. 곽수산씨가 이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작진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예. 촬영장, 그러니까 지금 생방송하는 스튜디오 내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전역 대표님이나 편성 팀장님이나 하드워커, 굉장히 워커홀릭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몸이 좀 무거운 채널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그 이후에 성장하는 그 어떤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오마이TV는 어쨌든 차곡차곡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좋은 사람들이 역시 좋은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제 이름이 신인규 박영식의 시방쇼.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찾아주시는 방송이 됐죠. 이 채널은 정말 우여곡절이 큽니다. 예, 제가 거의 시방쇼 시즌2 정도에 합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즌3는
이제 여차저차 사실은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이 시방쇼의 일원이었고요. 시방쇼의 채널을 제작 담당을 했으면서 동시에 이제 출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상민 씨는 연이 닿았죠. 스픽스 때도 연이 닿았지만 시방쇼도 함께 했었고요. 뭔가 이제 동접자가 좀 떨어져 나가고 뭔가 이제 채널 운영이 좀 정체기를 겪으면서 출연자도 좀 뭐랄까 신인규 혼자 남게 되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어찌 보면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막 동접자 100명 이럴 때도요. 길 위에 시방쇼라고 해서 막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막 실제 길에서 방송했다는 건 아니고 메뚜기라고 하죠. 독서실에서 고정석을 앉지 못하고 자유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스튜디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사무실에서 찍고 막 어디서 찍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저의 노력보다는 그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인지도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신인규가 말을 잘한다 이것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부류에게는 어떤 지지층에게는 악마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의 작용을 보면 이 사람이 좋든 싫든 그 영상을 보게 되고 댓글이든 선풀이든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악플 세례가 또한 알고리즘이 되기 때문에 암만 싫어요를 눌러봐야 이 알고리즘의 선순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영상은 더 비구독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 지지하는 쪽은 당연히 이 방송이나 신인규라는 이름 혹은 저 박영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얘네 어차피 개딸들이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비하할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 아직까지도 이준석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이나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나 이 시방쇼 자체가 싫더라도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을 안 남기면 됩니다. 들으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끊임없이 뭔가 비난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알고리즘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에 영상 몇 개가 떡상을 했던데 그 떡상한 영상이 대부분 개혁신당 관련 영상이거나 이준석 의원 관련된 영상일 거예요. 뭐 혹시나 근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신인규 변호사의 어떤 사감이 들어가서 아이템이 정해지거나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는 주제를 우리가 해줬을 때 반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에선 개혁신당 문제 별 관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보수 인사들을 잘 아는 신인규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인볼브돼 있던 게 많았고 그리고 실제 비판할 가치가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하는 거여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5,800명 요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네요. 떡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배가 고프시죠? 시방쇼님들.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녹화 당일 오늘 오전에 다녀온 백운기의 정어리 TV입니다. 64만 명. 아마 올해 안에는 100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좀 해보고요. 과거에 한번 그 백운기 앵커님 내지는 이제 그 언론인들 조명했을 때 그때 작년에 녹화했을 때 49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4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요렇게 대략적으로 한 18만 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36만 명으로 잡으면
1년 안에 100만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100만 구독자 정어리 TV가 되길 바랍니다. 정어리 TV는 뭐 절대적으로 백운기 앵커님의 존재감이 훨씬 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방송의 진행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만 그 중심엔 늘 백운기 앵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기라는 어떤 거목이 내뱉는 이런 뭐랄까 뭐 속 시원한 표현들, 쇼츠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백운기 쇼츠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 백운기 앵커님이 저한테 흥분해서 텐션업으로 질문했는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그런 매직이 좀 있죠. 전반적으로 과거에 그 백운기 앵커님이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텐션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N 뉴스와이드에서 그리고 KBC 방송 그리고 정치본색 그리고 이제 백운기의 정어리 TV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이제 백운기 앵커님의 채널이기 때문에 가장 백운기 같고 백운기에 의해서 백운기에 의한 정어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채널이죠. 그래서 보다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서 그 표현의 수위나 이런 게 가끔 저도 높아질 때가 있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도 높아질 때가 있지만 또 그런 속 시원함,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스 활명수를 먹듯이 백운기를 들이키면 소화가 되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원하셔서 들어오시는 정어리언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출연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세현 교수님도 출연하신 적이 있고 뭐 현직 의원분들, 인플루언서들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출연진이 예,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백운기 앵커님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가깝고 멀고 이런 걸 떠나서 출연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 보입니다. 또 언급 안 하면 삐칠까? 일단 언급합니다. 뭐 장난이에요. 쉽게 삐치는 인간은 아닌데. 신인규 아침저널 지상파 라디오 유튜브인데 여기 구독자가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3만 명. 야, 이게 어느새 지금 2.3만 명이 됐네요. 10만 명도 금방 달성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다양한 특종들을 좀 터트리고 있죠. 특히 뭐 이런 이병철 변호사 나온 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요것도 많이 올라갔고 사실은 김용남 의원이나 김종대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이나 뭐 허은하 대표도 나왔었고 와 이건 14만 회네. 그러니까 나름 불교 방송이 과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신인규라는 젊은 또 이제 변호사가 진행자를 하면서 출연자의 폭도 좀 넓어졌어요. 예, 범위가 좀 넓어져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좀 출연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좀 더 색깔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신인규라는 진행자가 갖고 있는 개성과 매력이 그리고 더해져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정치 노선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교 방송이 동공지진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네요. 왜냐면 제가 뭐 방송 업계에 대해서는 언론사 업계, 방송사 업계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종교 방송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특징이라든지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고 하는 지상파 라디오나 방송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시대의 중도라는 건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 드러나는 뭐 여러 의혹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지위 고하나 어떤 뭐 직함 이런 거 다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든 전직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전직 장관이든 실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판할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팬덤 정치에 쫄아가지고 얘기를 못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다녔던 방송국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의원실에서 전화 오고 뭐 홍보수석실에서 전화 오고 뭐 이랬던 적들도 있어요. 어떤 정권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정치인이라고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좀 약간 뭐랄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바로 뭐 어디 인맥 통해 가지고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겼어요. 그러면 언론사 차원에서 딱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예, 솔직한 얘기로 야, 까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이슈 나와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봤던 방송사나 언론사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쫄았어요. 그게 좀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약간 호구로 보는데 권력자는 완전 상왕으로 모시는 그런 채널들이나 방송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언론사가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을 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불교방송 아침저녁 파이팅!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김종대 전 의원의 땜빵을 했다가 저는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하지만 언론사가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너무 뒤늦게 뛰어들었죠. 사실은 경향TV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구교영의 정치비상구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12월쯤 되면 5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50만이 가진 못했네요. 뭐 저는 경향TV에 출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교영 기자의 진행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다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에서 또 이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들 아까 오마이TV도 그렇고 경향TV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사로서의 어떤 뭐 무게감 그리고 언론사가 지켜야 될 ABC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ABC를 지키는 것과 언론인으로서의 무게감을 지켜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왜 레거시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나 그런 개념 정도는 좀 간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그라운드에서 취재를 현업 기자로 뛰고 있었던 구교영 기자가 이제 앵커 자리에서 되게 자신의 색깔을 발휘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에 굉장한 박수를 보내고요.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뭐 이제 평생 이제 자기 기사만 쓰고 취재하던 사람인데 이제 방송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고 구교영 기자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만약에 뭐 게스트 중에 내용이 뭐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필요하면 자기가 준비해뒀던 내용으로 다시 정정해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언론사 유튜브가 해야 될 어떤 목적이기도 하죠. 뭐냐면 저같이 개인 유튜브들은 제가 말하다가 제가 실수하면 제가 검증해야 돼요. 근데 언론사는 다 데스킹 기능이 있고 일간지를 뽑고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경향TV라는 유튜브에서 주장을 한 내용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구교영 기자가 뭐 후배한테 지시하든 본인이 직접 취재하든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취재라는 수단이 있고 팩트체크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경향신문 기자로서 정정을 할 수도 있고 경향TV 차원에서도 정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좋은 뭐랄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브만 하는 곳 아니면 언론사가 같이 껴있는 곳 이곳의 기능 자체가 역할 자체가 좀 전 다르다고 보는 쪽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역할 많이 해주시고 출연진들도 화려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알만한 분들 다 여기 수산이도 나오죠. 수산씨도 나오죠. 김준일 평론가, 뭐 신인규, 박진영, 장성철, 예,
다 알만한 사람들, 장윤선 선배님도 나오시고, 네, 김종대 전 의원, 양지열 변호사, CBS 이정주 기자 다 나오잖아요. MC 홍장원도 MC 장원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주말 특집판이나 몰아보기 컨텐츠도 괜찮아요. 예,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방 위주의 컨텐츠도 주말에 잘 올리면 이건 뭐 이제 비즈니스 차원이지만 조회수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주말판 따로 찍기도 하고요. 예, 정치 비상구 몰아보기 클립 있고, 주간 비상구 한 주에 나온 비상구 클립 따로 있고, 주말판으로 따로 찍어요. 최근에는 오창석 작가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유쾌한 평론가들 이렇게 해서 몰아보기 말고 주말판 따로 있었는데 뭐였더라? 이거는 제 특별판이네. 뭐 그렇게 주말용으로만 따로 찍는 거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구교영 기자도 잘 알고 있겠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 라이브 할 때 시작합니다 하거든요.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말판은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름의 차이점을 두는데 그 오프닝 멘트를 좋아하는 구독자들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구교영 팬덤이 생겼다라고 제가 칭송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교영을 네, 출연했었던, 이제 제가 출연 중인 회사 말고 출연했었고 또 이제 응원하고 있는 채널들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경향TV도 그렇고요. 야, 그래도 이제 2만 명 달성 전이네요. 이정주 기자님 보고 계십니까?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의 프로그램 월화수 저녁 7시 30분, 김광일 기자가 하는 금요일 오후 2시는 지지율 대책회의, 여야 패널들 모여가지고 하고요. 질문하는 기자는 그야말로 저녁 때 시간을 7시 30분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회수가 잘 받쳐주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후 2시에 하게 되면 사실 매불쇼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출연했을 때는 CBS 2시 라이브였거든요. 근데 CBS 2시 라이브가 이제 질문하는 기자라는 채널로 바뀌었고요. 월화수 저녁 7시 반에는 이정주 출연, 이정주 앵커가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언론사가 끼어있는 채널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김현정의 뉴스쇼나 한판승부랑은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질문하는 기자는요, 보도국이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보도국. 그러니까 제작국에서 만드는 컨텐츠하고는 달라요. 뭐 거기 PD나 아나운서 분들 출연하시는 거 말고 여기는 이제 보도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BS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2만 명 됐기 때문에 올해 저는 CBS 질문하는 기자는 그래도 실버 버튼, 네, 그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좀 가려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빡셌다. 나는 이제 내가 내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CBS의 인력 구조나 그 연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7시 반에 방송하면 그래도 CBS를 위해서 하는 거고, CBS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일 열심히 하는 오버타임으로 근무하는 기자들은 뭐 수당도 좀 주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나?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정주 기자 월급 더 줘라. 예, 딱히 뭐 우리가 방송 때만 많이 만났고 이제 헤어지면서 아쉬워했던 바는 있으나 제가 뭐 이정주 기자님과의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이처럼 과한 뭐 친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과거 언론 노동자로 살아보면서 느꼈던 어떤 일종의 서름이랄까? 그러니까 일하고 돈 못 받는 건 난 너무 싫어요. 예, 수당도 받으시고 실버 버튼도 받으시고 올 한 해 이정주 기자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요즘에 재미로 또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미 시방쇼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려야죠. 여의도 옆 물레동. 어느 채널보다도 압도적 풍자를 자랑한다는 여의도 옆 물레동입니다. 최영진 앵커, 과거 YTN 앵커였었죠. 최영진 앵커, 그리고 곽수산, 명민준, 요렇게 세 분이 공동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11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11시 밤에 생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11시에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압도적 풍자라는 걸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골머리 아프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고 싶다, 재미있는 시사 방송 보고 싶다 한다면 여의도 옆 물레동 보셔도 재미는 보장합니다. 아니 여기가 만 얼마였는데 몇 번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라이브도 많이 돌리고 특집 방송도 하면서 구독자가 벌써 51,100명이 됐네요. 야, 좀 있으면 여기도 실버 버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키두씨를 월에 한 번 시방쇼에서 뵙는데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일요일에 라이브 하시는데요. 일요일에 그 시간대의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아서 저도 일요일 라이브를 간간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후 3시 그 라이브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제 황희두 이사님이 정리해주는 여러가지 이슈들을 틀어놓고 운동하거나 이럴 때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꼭 일요일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제 영상 올려주시고 하는 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미 50만이 넘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야 정말 알림이답게 이제 썸네일 각을 좀 뽑는 일종의 어그로성들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로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표정들이나 이런 말자막들 이런 거를 붙이는 게 다 정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런 거 하시는 거 보고 황희두 이사님도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프로게이머 출신답게 굉장히 꼼꼼하고 어떤 자막을 달고 어떤 사진을 써야 좀 더 유입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 나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거 재밌고, 그리고 이분이 황희두 이사가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 근거 자료를 좀 탄탄하게 해서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이제 띄워놓고 기사를 소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논평, 비평을 덧붙이는 방송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는 치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어떤 자료를 캡처해두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즉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제가 뭐 라이브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희두씨는 그 방송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더라고요. 다 대부분 캡처본이거나 자신이 한 번쯤 봤던 걸 저장해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우는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저는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요. 아무튼 황희두 이사님의 근면 성실함을 칭찬드립니다. 54.2만 명. 올 한 해 100만 되세요. 저희 영원한 저의 그 덕질. 저의 덕질의 끝은 민동기 평론가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구독하셔도 돼요. 저는 이분이 저와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더라도 이분 방송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민동기 평론가님을 좋아합니다. 민동기 평론가님처럼 과거에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동기 평론가님처럼 뭔가 조리 있게 좀 말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의 이제 유튜버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자. 이거를 막 뭐 기존에 내가 스피치 컨설팅 할 때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ABC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그 어떤 포인트는 놓치지 않되 결론, 결말, 본질, 핵심 이거를 먼저 말하는 방식은 유지를 하되 너무 그 뒤에 것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조리 있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기사에 뭐 며칠자의 기사를 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다 클리핑을 해두지 않는데 확실히 브리퍼 역할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DB가 강한 쪽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나 혹은 뭐 민동기 평론가나 또 누가 있을까? 김민하 평론가도 과거에 그런 일을 했었고 또 김수민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브리퍼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자기가 잘 정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비평이나 논평 같은 거 소위 이제 정치 시사 평론의 영역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예를 드는 사례들이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 제시 이게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팩트가 잘 틀리지 않아요. 잘 틀리지 않는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제가 뭐 기억력도 나쁘지만 일일이 다 저장해 두거나 하는 습관도 없고 브리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본 없는 무근본 평론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평론을 많이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과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게 변신하라고 해도 할 수는 없겠지만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기사를 좀 더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조중동, 한경한 뭐 이런 식으로 일간지들을 좀 두루두루 읽어야 되겠다. 뭐 하나만 편식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요. 5시 50분에 방송 키신단 말이에요. 왜 시간도 안 써놓으셨어? 에? 아니 좀 제발 평론가님 관리 좀 해서 아니 더보기란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매일 아침 5시 50분 이런 거 좀 써놓으셔야지. 나 속상하네 진짜. 팬으로서 속상하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오지 않고 맨날 유튜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아침 이른 시간에 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동접자가 어마어마해요. 3, 4천 명씩 봅니다. 근데 이제 이 2.2만 명 중에 늘 아침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5% 20%는 돼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6.5만이면 뭐합니까? 6.5만 중에 내 라이브 방송에 10%도 안 들어오잖아. 근데 대개의 방송들이 다 그래요. 내가 가진 구독자의 5%, 뭐 10%만 들어와도 그 채널 성공한 거거든. 근데 띵굴TV의 경우에는 동접자가 3, 4천이에요. 뭐 기본이 2,800, 3천만 이렇기 때문에 어떨 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동기 평론가님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다. 그렇게 보면 알짜배기죠. 알짜배기. 제가 광고 주면 나 민동기 평론가님한테 광고한다. 진심. 예. 사실상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미디어 원탑을 꼽으라면 이분들이겠죠. 예, 사장 남천동. 야, 벌써 34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50만 넘어서 글쎄요, 뭐 100만까지 갈 가능성도 뭐 저는 대선이라는 굵직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올 한해 100만 되시길 바라겠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중간에 한번 겪었죠. 저도 알고 있는 전민기 형님, 전민기 원래는 그 성함이 본명이 전형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민기 형님 요즘에 평론가. 근데 사실은 그 제 주변에 민기 형 개그맨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전형윤 예전엔 이제 형님이었고 지금은 전민기 예전엔 빅데이터 관련돼서 일도 하셨고 지금도 이제 관련 출연하실 텐데 요즘에는 아내분하고 예능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지상파에까지 출연하시는 유명 인사잖아요. 근데 민기 형님은 어느새 빠지고
오창석, 임경빈 체제로 쭉 굴러가다가 이제 사실 2인 방송보단 3인 방송이 저는 제일 좋은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50분에서 1시간 끌어가기에는 3명이 딱이에요. 트라이앵글을 딱 맞춰주면 그 토크의 지분이 뭐 5대 3대 2 혹은 뭐 4대 3대 3 뭐 이런 식으로 잘 고루 분배되면, 대신에 8대 1대 1 되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그러면 1대 1의 그 두 사람의 경우에는 진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평론 시장과 유튜브 시장의 영역에서는 저는 멘트의 비중이 5대 뭐 3대 2 정도가 되는 게 좋은데, 여기가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4대 3대 3으로 주로 가는 것 같은데, 임경빈 4, 임경빈 5, 오창석 때론 3, 오창석 때론 뭐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밸런스가 잘 맞고, 데일리별 게스트가 이제 그 화면의 오른쪽에 자주 바뀌는데, 자주 바뀐다는 얘기가 이제 위클리로 그분들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롤을 봤을 때도 아주 적확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3인의 색깔을 맞춰가는데, 위클리 게스트가 뭐 바뀌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버라이어티함을 준다라는 거는 방송 구성상 좋은 거거든요. 제가 평가하는 사장 남천동은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그런 정성들이랄까? 썸네일에 대한 정성, 그리고 미리 이게 대충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기사를 다 클리핑을 해두고 그거를 같이 뿌리고 빨간색 자막 작업도 해두고 그거를 대략적인 순서는 사실상의 진행을 하고 있는 오창석 작가가 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논평과 비평을 덧붙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하는 방송은 절대 아닌 것 같다.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무 지들끼리 떠들고 웃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낄낄거리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남천동을 안 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한번 보면 이게 광고도 광고고 내용도 내용인데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신경을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지금은 장사가 무궁무진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야, 나 저번에 한번 보는데 동접자가 5만? 6만? 7만?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는 저녁 방송에 남천동을 뛰어넘기까지는 사실은 뭐 쉽지 않겠다. 지금의 이제 알고리즘은 남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내란 사태입니다. 내란 사태 이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사태 이후에 제가 바라보는 시대 정신은 사실 왜냐면 오늘 매불쇼는 뺐어요. 왜냐면 매불쇼는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이제 메인스트림의 유튜브 업계에서는 이미 메인스트림이 된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내란 사태 이후에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이른바 양비론을 탈피하고 정론을 걷는 매체는 어딜까, 유튜브 채널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뭐 과하게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오창석 군하고 작가하고 방송을 했던 것도 무려 한 3년 전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인간적인 호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맞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부러움 반 기대 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란 사태 이후에 일정 부분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불쇼와 남천동의 역할은 컸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방향과 가르마를 좀 타줄 필요는 있거든요. 어설픈 양비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레거시 미디어는 차고 넘쳐요. 근데 그런 데서 탈피하려고 뉴 미디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번 좀 하고 싶다면, 매불쇼는 재미삼아 보기도 하지만 최욱 씨의 그 깔끔하고 완벽한 정리도, 뭐 재미있는 정리도 한 몫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비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시대의 현인들을 불러서, 뭐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변희재 대표라든지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이든 불러서 공론회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매불쇼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매불쇼는 높이 사고 싶고요. 그게 이제 동접자가 그걸 말해주는 것 같고, 남천동은 좀 다른 차원에서, 여기는 어쨌든 민주당색이 짙은 채널이기는
하지만 내란을 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내란을 막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뒷받침, 그걸 재미를 더해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 임경민 작가가 말씀을 참 잘하신다고 보는데, 이 미디어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동일한 관점들이 많으셔서 저도 제가 몰랐던 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는 관점에, 그러니까 정치 현안을 떠나서 미디어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언론 비평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현안과 정치 비평, 정치 시사 평론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경빈 작가가 바라보는 미디어에 대한 관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미디어는 이렇고, 보수 성향의 언론이 이 맥락을 보도했을 때 의도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짚는 것 같고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과거에 좀 때렸던 경향이 있거든. 때렸던 방송을 했어요. 헬마우스 채널에서. 그래서 극우 유튜버도 잘 알아. 그러니까 저도 극우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많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네가 왜 이럴까 이런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 헬마우스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른바 그때 당시에 보수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 이런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했었지, 선구자는 좀 다르군, 뭐 좋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창석 작가요, 창석 씨는 원래 재밌는 사람이고요. 오 작가는 원래 재밌는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같이 방송했던 기억은 제가 앵커였을 때고, 딱딱함이 그지없는 그런 방송들을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미디어 재벌이 되고 있는 오창석 작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만의 캐릭터가 나와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형 TV, 이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동형 TV에서 활동하는 임경빈과 오창석은 원래 자신들의 모습이 100% 발휘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형 작가와 함께 방송하는 오창석과 임경빈은 제가 보기엔 100%의 그 오창석과 임경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신들의 채널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서 발휘되는 그 뭐랄까 시너지랄까요? 그거는 본인들도 이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모니터링 결과상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33.9만 명, 예, 파이팅 하세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얼마 전에도 만나 뵙고, 과거에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고, 그래도 한 공석에서 한 3번 만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식구 드립 방송은 잘 안 봐요. 네. 식구 드립 방송은 잘 안 보고, 다만 다른 방송들은 좀 즐겨보는 편인데, M장기획에서 하는 컨텐츠 중에 또 제가 아는 후배들이 나오는 방송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봅니다. M장기획도 지금 뭐야, 와, 여긴 66.8만 명이네요. 예, 팟캐스트까지 꾸준히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예, 논평도 잘하시고요. 예, 재밌습니다. MC 장원님의 그 드립력이라는 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예, 그런 영역인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좀 요즘에 유행어지만 칠하고 싶다, 칠 하고 싶다. 요즘 뭐 칠가이가 좀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요즘 막 복잡한 뉴스도 많고 스트레스 받고 윤석열 때문에 열받을 때 가끔씩 스낵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채널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M장 채널을 소개해드릴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너무 66만 명이면 제가 언급해드릴 저기도 없지만, 뭐 어떤 채널을 저희가 굳이 뭐 키우고자 언급하는 게 아니라 가끔 재미삼아서 보면 빵빵 터진다. 그리고 최근에 저기가 나온 게 있어요. 개그맨
한인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직접 여기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방송하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서 언급한 사람들이랑 다 겹쳤는데요. 재밌습니다. 예. 짤쇼 10만 명 됐네요. 이제 실버 버튼 달성을 빨리, 어느 누구보다 빨리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빨리 했고요. 최근에 했던 탄핵 파면 가요제, 탄파 가요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시동이 형님 어떻게 할까? 예. 시동이 형님만 4.8만. 야, 나머지 분들은 이거 수산이가 3.5만. 예. 다른 분들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기추자 씨가 35만, 김요성 기자님이 41만 이렇게 나왔고, 짤쇼는 다른 거 모르니까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요. 여기도 황금 분할이죠. 예. 1대1대1 3명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라이브를 원래는 예, 금요일에 하다가 날짜를 옮겼죠. 수목 12시 라이브. 그리고 이 경선생 영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기추자 씨가 출연해가지고 영어 가르쳐주는 건데 이제 사실상 드립이자 욕이죠. 예, 신박한 컨셉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짤쇼 들어가셔서, 여기도 이제 스낵 컬처이기 때문에 박지훈 변호사님 좋아하거나 여기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호감형이라면 구독을 권유드립니다. 저널리스트 채널, 예, 15만 명 됐습니다. 원래는 실버 버튼 그 언박싱 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해서 저널리스트 채널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는 장인수 기자의 보도가 더 좋은 양질의 보도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기자와 언론의 본질을 고민한다라는 채널, 장인수 기자의 채널이었고요. 혹시나 최근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 많이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소설처럼 쭉쭉 읽히는 장인수 기자의 작심하고 다시 기자, 이 책 홍보를 하느라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 저도 이 모든 채널을 다 찾아보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함께 했었던, 앞으로도 함께 할, 그리고 함께 할지도 모르는 이런 채널들 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 뭐 장인수 기자는 책에도 잘 써놔 주셨지만, 예, 그래도 사실이면 자기가 확보한 이 취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 사실이면 그냥 보도하는 기자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보도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이제 취재의 그 사례들, 그리고 사안들을 취재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많은데 확실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재밌습니다. 사실 기자라는 거 우리 다 이야기꾼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꾼인데 정치나 시사 파트를 주로 다루는 이야기꾼이고요. 기자들은 그 이야기를 취재해서 만듦새 있게 내보내는, 그리고 이야기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기사라는 것이 결국 공적 가치를 담아 있어서 우리의 공공선을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자의 본질, 언론의 본질, 본연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추구하는 채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와, 여기도 이제 10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명수 기자의 채널입니다. 예,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뭐 더 얘기를 하겠느냐만, 근데 휴먼 스토리 TV라는 이 채널에선 주로 참 먹방을 한다는 거죠. 먹방을 합니다. 이렇게 먹방. 근데 먹방인데 조회수가 높아요. 예, 너무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먹방을 하는데 부럽습니다. 진짜
집에서 먹방 하는데 막 조회수 동접자 10,000명 나오고 나 진짜 현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한 이명수 기자님 응원 드리고요. 이제 곧 1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10만이 되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실버 채널 되신 거 환영합니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서울의 소리 언급해 드렸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뭐 149만 명이지만 이거 여러분들 허수인 거 아시죠? 허수. 서울의 소리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없어요. 이 채널로는. 아마 저작권 문제나 그리고 과거 초심 대표의 고성과 호통 이런 것 때문에 수익 창출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기 후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유료 후원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꽈배기 이슈라는 프로그램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기가 민원연 출신 분들 이봉우 씨하고 제 성함을 까먹었는데 연경? 박연경? 우리 그 과거에 민원연 이사님 하셨던 분이 두 분이서 언론 비평도 하시고 시사 비평도 하십니다. 집회 방송을 매번 라이브로 트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언급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까요? VOS2 채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뉴스 채널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요거 지금 아침에 하는 신통할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채널이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채널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셨는데 아직 뭐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응원해 주실 분들은 요거 구독하시면 돼요. 여기는 수익 창출 채널로 두려고 좀 그래도 저작권 문제나 뭐 그런 게 없는 것만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것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몰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빼먹을 뻔했는데 과거에 제가 그 몸담았었던 뉴스버스 채널 요즘에 라이브 시간대를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오후 5시로 옮기셨는데 이것도 1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5시로 옮기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여기도 더 나은 세상과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다들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하는 건 회사 운영비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보시면 후원 계좌도 많이 나와 있고는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근데 사실 나왔을 때 24만 얼마였는데 뭐야 이게 지금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한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유튜브가 좀 휴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뉴스버스 유튜브가 좀 정체기에 있다고 해서 일단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김용민 TV 77.7만 명, 9,500개 되네요. 워낙에 이제 방송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혼자 방송하는데 어떤 그런 그 컨텐츠에 대한 접근 그리고 방송에 대한 구성 뭐 이런 거를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뭐 방송을 보면 실제 오프닝 멘트도 하시고 뭐 BGM도 깔리고 물론 도와주는 PD가 있다고는 하나 예전에 팟캐스트 같은 거 할 때는 김용민 PD님이 혼자 편집하고 막 그러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의 관점도 김용민 PD가 있고 시사 논평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주 들어가서 보진 않아도 가끔 알람이 뜨면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럴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 그 영상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김용민 TV의 경우에는 제작이나 이런 쇼츠들도 디자인도 깔끔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 말고 평화나무 채널도 있고, 채널 운용하시면서 사실은 혼자서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제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열린공감 TV는, 뉴탐사하고 이제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 구독을 해놨고요. 네. 여기는 101만 명이네요. 어우, 덩치가 크다. 101만 명이면. 엄청 큰 편이잖아요, 이것도. 이동형 TV는 사실 알람이 제일 자주 뜨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라서 많이 못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즐겨보는 시간대는 지훈이 형님 나오시는 수요일 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일하는 시간대라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쇼츠로도 많이 알고리즘에 뜨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많이 추천받아가지고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라이브 하고 있네? 측면 승부인데, 와, 지금 이 시간에 8,200명이면 많이 보는 거다. 예. 매불쇼랑 겹쳤는데도 8,200명이면 많이 보는 거다. 예. 이거, 근데 과거엔 더 많이 봤겠죠? 그죠?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여성분들 나오셔가지고 요거 하는 거, 요거는 잘 안 봅니다. 예. 다른 거는 많이 봐요. 다른 거는 많이 보고요. 자, 다음 채널이요. 대한뉴스 나왔습니다. 전 몰랐는데 대한뉴스의 대표가 이분이라면서요. 거의 업다님이라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어쨌든 양지열 변호사님, 민동기 평론가님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여기 방송 재밌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잠시 소개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팟빵이랑 계약 맺고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팟빵 쪽 스튜디오를 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재밌어요. 내용 재밌고 꼭 정치만 다루지 않아요. 예. 다른 내용도 많이 다뤄요. 법률 관련된 것도, 법률, 시사, 문화, 교양, 예술 이런 거 다 다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들어가서 컨텐츠를 저도 즐기곤 하는데, 기존에 앞에 설명 쭉 해드렸던 그런 채널들하고는 색깔이 좀 달라요. 여기는 좀 버라이어티 합니다. 그래도 예, 버라이어티 한 편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에 그리 부담 없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좀 민동기 평론가님, 양지열 변호사님 하시는 일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뿅. 어찌 보면은 여기 출연하는 인물들의 면면이나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제일 고품격인 방송인 것 같아요. 정준이 해시TV는 가장 고품격인 채널인데 구독자가 그리 빨리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의 눈으로 해부하는 시사 교양 매거진, 이게 딱 맞아요. 나오시는 분들도 다 진지하고 아주 이 채널이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빵빵 터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주말에 가끔 귀에 꽂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동네 산보할 때 가끔 듣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경빈 작가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는 또 달라요. 정준희 교수님은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학문적으로, 보다 먹물적으로다가 접근을 하는데, 근데 그리고 사실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일 부러운 지식인이랄까?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해시TV도 올 한 해 100만 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상대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변희재 대표를 과거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희재라는 스피커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변희재 묻은 사람 다 싫어, 변희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가끔 제가 뭐가 안 풀려요. 어떤 사안이 터졌는데 어떤 건 딱 떨어져. 이건 이거일 거야.
이거는 A일 거야. 아니면 B일 거야. 아니면 C일 거야. 딱 떨어져. 근데 어떤 사안은 제도권의 관점으로는 이 사안을 못 풀겠어. 그럴 때는 변희재 언오피셜이나 사실 미디어워치 들어가서도 시사폭격이라는 방송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네? 변희재 대표는 이런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채널들을 보면서 사실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채널에 대한 호불호, 스피커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야, 박영식 저런 쓰레기 같은 채널을 보네? 라고 하실 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 채널에 대한 호불호를 다 내려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공부 차원, 취재 차원으로 보는 채널들도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구독했다고 아 박영식 너 이 새끼 별로네? 너 이런 사람이랑 친해? 너 이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 채널 봐?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구독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사양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영을 나눠서는 저는 이런 건 대화가 안 되고요. 유튜브 구독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취소하는 겁니다. 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아 박영식이 초심을 잃은 것 같아. 그러면 취소해야죠. 근데 굳이 막 저주를 퍼붓듯이 댓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이러면 구취한다 이러는데 그거를 겁먹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만 예를 들면 약간 소인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독은 취소하셔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이 채널이나 인물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해봤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야, 너 이 채널도 보는 거야? 너 저 채널도 보는 거야? 야,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채널을 구독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자유이긴 한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호불호나 친분을 좀 떠나서 취재, 공부 차원에서 어느 채널이든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저에 대한 오해를 오해 멈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해? 내 채널이나 좀 잘 돼야지. 64,500분씩이나 봐주시는데 더 열심히 하고 약속한 거 지키고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라이브를 못하면 항상 영상 찍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유해드리고 해야 되겠죠? 예, 오늘 뭐 제 채널도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만 보면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는 엄청 재밌을 때도 있지만 예전과는 좀 다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떠나야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과거에 열심히 들어오셨던 분들도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 또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제가 이런 채널로 어떤 영상을 만들고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저의 해설도 더하고 저의 주장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장도 받고 여러분들의 정보도 받고 이게 좋은 선순환 모델로 작용을 해서 유튜브 업계가 조금 좋은 형태로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마 이 내란과 계엄 국면이 또 지나서 소재거리가 떨어지면 누구는 누군가를 또 저격하고 누구는 누군가를 또 때리고 싸우고 현피 뜨자 그러고 꼭 비단 시사 정치 파트 말고도 같은 경쟁업계에서 막 먹방하는 사람들끼리 감정 상해가지고 어디 공원에서 만나서 현피 뜨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들어오던 구독자가 5,000명 들어왔는데 500명 들어오면 어때? 그 500명은 구독자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원래 하던 대로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모르겠고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늙으면서 웃고 떠들고 건강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할 테니까요. 너무 피곤할 것 같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따로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적당히 이 어떤 이 파고들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이 유튜브 업계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진영도 아닌 채 남아서 그냥 독자적인 생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토요일 오전 방송이었고요. 예,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방송을 다 보셨으면 예, 한 1시간 좀 오바 됐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라이브는 못하지만 여러분께 녹화 방송을 보내드렸고요. 아마 저는 지금 대전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대전에 가는 길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이따가 서울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